제가 이 사주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주로 많은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재물운에 관계된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주 팔자에 좋은 재물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사주 팔자에 재물복이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타고난 팔자 속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언제 내가 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역시 재물운에 관계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주가 이 좋은 팔자를 갖고 태어나는 게 꼭 재물복만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팔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자기 팔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간에 오늘 한번 잘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르게 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재물복 관련된 걸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을 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실전 사주를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공부하고 내가 또 이걸 직업적으로 하든 아니면 취미로 해서 공부해서 좀 풀어보든 가장 중요한 게 재물복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듯이 뭐 식신생재 했을 때 재물복이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신앙제왕 했을 때 재물복이 좋아진다든지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식신생재도 되지만 제다신약으로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제다신약이라고 하면 재물이 워낙 많아서 나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하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난할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부자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다신약 사주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재물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즉 사주에 재성 편재정제가 많아서 나의 기운이, 나의 몸이죠, 이게 약해졌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기운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제다신약으로 하는데, 이 제다신약이 무조건 나의 기운이 약해져서 가난하고 살고 돈복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다신약인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다신약을 굉장히 불쌍하다, 자기는 재물복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기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말씀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모든 것을 사주로 풀면 안 되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또한 사주를 모든 것이 제다신약이고 뭐 신앙제왕 무조건 부자고 식신생재 부자고 제다신약은 가난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뭐 제다신약일 때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제다신약들 사주들 특징이 뭐 사기를 많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쫓다 보면 사업에 실패수가 따른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운기를 잘 만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자기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제다신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부자인데 무엇이 부자냐? 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전옥답할 때 이거 집을 나타내죠. 부옥 빈인이라고 합니다. 빈인. 그러니까 집은 부자인데 사람은 가난하다. 즉 큰 돈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좀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부옥 빈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 말은 뭐 몰라도 됩니다. 부옥 빈인이든 제다신약이든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주를 보고 한 번에 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주를 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 사주고 실제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자, 제가 사주 볼 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사주는 순서는 없습니다. 자기가
뭐 푸는 순서는 상관이 없이 잘 풀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연월일시로 놓고 따졌을 때 사주라는 것은 연월일시를 갖고 푸는 건 아시죠? 연월일시를 갖고 놓고 봤을 때 이 태어난 날의 일간이 무엇이냐? 이걸 첫눈에 딱 봐야 됩니다. 이분은 경금 일주죠. 그러니까 경신일에 태어났으니까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해월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식신월이죠.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뭐 양력으로는 11월경이니까 조금 쌀쌀해졌을 때지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수 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일단 희경관이라 해서 화의 기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화기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식신도 일단은 조금 춥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식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관보다는 추위가 덜할 때니까 일단은 뭐 화기보다는 그래도 뭐 화기도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화기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격으로 봐서 일단 용신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경금이 식신월에 태어났고 그런데 경금을 보니까 경신일주니까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그러면 일주는 조금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축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랬다 보면 이 축은 정인이죠. 정인이다 보니까 토생금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신일주의 시간이 축시니까 토생금을 하지만 일단 기운은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식신월 해월에 태어났고 또 정해월에 정축시니까 정관이 양쪽에서 불로 갔다가 이게 경금을 물론 화력적으로 봤을 때 경금을 녹이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이 정관을 뭐 달빛으로도 보고 촛불로도 보고 뭐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좀 이게 여기서 목생화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일단은 뭐 약한 불을 부을 수는 없다. 우리가 돌을 녹이든 철광석을 녹이든 일단 그 녹이는 부분은 태양 병화가 녹이는 게 아니라 일단 정화가 와서 용광로가 와서 용광로로 봐서 녹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을묘가 아니고 정의 정축이고 여기에 만약에 수라든지 아니면 뭐 신금이 왔든지 뭐가 다른 게 왔다 그러면 이 정화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을묘에 뿌리를 받고서 목성화를 받기 때문에 이 정화는 그렇게 또 약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것을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성을 봤을 때 이건 정관이 양쪽에서 어쨌든 경금을 끌린다. 불로 갖다 녹이려고 한다 보면 일단 정관이 양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신약하다 볼 수 있고요. 또 식신은 나의 기운을 빼내는 거니까 또 약할 수 있고 또 해묘 목국이 돼가지고 이 을목과 해묘 여기는 이제 무갑임이라 해서 간목이 들어있죠. 해수한테는 그러다 보면 이 전체를 여기를 다 같이 뭘로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재성 재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이 됐기 때문에 일다삼합의 기운으로 이거는 같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성이 강한 사주죠. 재성과 정관이 강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재생관이 되겠죠. 재생관. 그렇다고 하면 을목이 관을 또 생하고 이 관은 힘이 세져가고 결국 경금을 갖다 또 녹이려고 누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신약사주가 된다. 신약사주에 이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다 신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제다 신약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토는 무엇입니까? 토는 인성이라 그랬죠. 정인인데 이것은 정관이 어쨌든 화생토하고 다시 토생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또 본다고 하면 약간 관인상생의 기운도 있다. 관인상생의 기운도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식신생재가 또 될 것이냐.
자, 보세요. 금생수 하고 수하고 목은 다시 합쳐지면서 해묘 목국이 되죠. 묘하고. 그리고 이 해수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수생목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게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을목을 생할 수는 없다. 이게 바닷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수가 왔다. 그럼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다 말씀드렸지만 아주 추울 때 동지섣달에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자수는 이 묘목이나 을목을 생하려고 하면 형살이 됩니다. 형살. 왜? 이 냉수 얼음물이 이 어린 새싹에 물을 주면 결국 이 어린 새싹은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수보다는 이때는 해수가 수생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쨌든 이 또 해수 속에는 무갑임에서 갑목이 있고 임수가 있는데 임수 자체는 또 정임 합이 되겠죠. 천간하고 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도 또 정임 합목이 되니까 목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풀 때 한 가지만 단편적인 것만 갖고 한눈에 딱 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풀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딱 대입을 해야 되고 지장간을 한눈에 딱 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신자지는 신이라는 것은 임수의 장생지지만 경금의 걸록지가 되죠. 또 이런 부분도 다 한눈에 봐야 되고요.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자축이 또 공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성이 공망이 되겠고요. 그럼 인성이 공망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신일주 성격하면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또 굉장히 사나이 낮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강한 기운을 갖고 있죠. 경신일주가. 거기다 신과 해는 또 역마살의 기운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신과 해는 역마 기운이 있다 보니까 뭐 도로 다닌다든지 무역업에 종사하는데 해외하고도 인연이 있다든지 스케일적으로 또 큰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또 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합도 들어갔고 여기도 지지도 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여자가 굉장히 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것을 한눈에 쫙 해서 봐야 되는데 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 사주를 보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태어난 날의 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목과 토금수 기운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성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비경겁제 뭐 식신상관에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그다음에 합은 어떻게 되고 공망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2신사를 해서 역마의 기운인지 걸록 장생인지 이런 거 또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과 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제 이런 기운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격은 뭐냐 우리가 격을 따질 때는 월지를 갖고 따지지만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보일수록 격 따지고 용신을 따지는데 세상 일은 우리가 사주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원리 원칙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격을 기본적으로 보지만 격이 뭐 무조건 중요하고 용신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풀다 보면 용신도 변하고 격도 변합니다. 용신이라고 해서 한번 딱 정해지면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성과 이 지지라는 이 대운에서 어떻게 운기가 오느냐에 따라 또 지지나 천간이 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하고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딱 고정된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대운에서 여기 보면 신유술 그리고 사오미 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갔죠. 그리고 천간을 보면 이게 이제 남자 사주인데 여자 같은 경우는 정의 월을 기준으로 해서 순행이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역행이 되니까 이 역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행이 됐지만 초반부터 했을 때 여기서는 따뜻한 병화나 화기가 목화의 기운이 온다 그러면 천간에는 왔고요. 지지는 또 약간 신약한 사주니까 신유술이니까 내 편이 왔죠. 그리고 사오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화의 기운인데 화라는 것은 이 관기죠. 관기라는 것은 직업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게 해월이기 때문에 해월에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이 차서 일단 화기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억부의 용신으로 본다고 하면 신유술 비겁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와야 용신이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속에 본다고 하면 이 금기든 화기든 이분한테는 이게 다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조용신으로 봤을 때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화기가 온다고 했을 때는 화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억부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억부 자체는 내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신유술, 금기가 또 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운의 흐름은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약간의 좀 부침은 있습니다. 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만약에 조로 본다 그러면 화기가 용신이니까 이때 이제 여기가 한 40대, 30대, 40대고 여기는 저 초년 10대, 20대 이렇게 해서 30대 초반의 기운인데 그때 기운보다는 실질적으로 뒤로 갈수록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쪽으로 갈수록 해서 40대, 50대에서 대부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고 하면 화를 용신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화가 용신이라고 하면 이 목기가 목생화해서 관인 상생의 기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는 거죠. 재생관이 되고 여기서 또 화생토 토생금 해갖고 여기서는 또 관인 상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약 사주이긴 하지만 특히 제다 신약 관인 상세 또 여기서는 또 식신생재 기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한 가지로 딱 풀 수는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다. 또 식신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지런할 수 있고 움직임이 많고 역마살 기운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면서 경신일주니까 지기 싫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욕심이 많고 또 재성이 많으니까 여자도 많게 되고 돈복도 많게 되고 이런 다양성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업부용신으로 해서 인성을 또 희용신으로 본다고 하면 토생군 정인이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또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보이는 사주고 이거는 단순하게 딱 이거다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정관이 딱 양쪽에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지킬 건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그냥 보수성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보면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어서 이거다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재성이 강한 제다신약의 사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를 이루고 굉장히 부자가 됐다. 물론 그 사람의 관상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또 살고 있는 집터의 기운이라든지 또 배우자의 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제다신약 사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됐고 이 사주는 굉장히 복잡하다.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음양 요소적으로 보면 여기는 음의 기운 수, 금은 음의 기운이지만 목화는 또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양의 구성 또한 또 나름대로 잘 갖춰 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목, 화, 토, 금, 수 해서 오행이 주류해서 오행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의 조화는 잘 갖춰서 서로 이게 순환 상생이 잘 됨으로써 한쪽의 부족함이 이게 와서 채워주고 또 저쪽 다른 게 부족하면 또 이쪽에 와서 그게 채워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나름대로 신약 사주로 볼 수 있지만 재성이 됐던 직업운이 됐던 뭐 여자운이 됐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운기가 됐던 사실 뭐가 와도 실제로 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실제로 제다신약 사주들 중에서도 돈복 많고 부자인 사람도 많다. 혹시 자기 사주가 제다신약인데 어디 가서 봤는데 당신은 제다신약이라 해서 사주가 약해서 돈복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돈 때문에 고생한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그걸 알면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제다 신약이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제다 신약 중에서 제가 사주를 풀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것을 재시청해 주시면서 천천히 제 영상 다른 거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전 사주 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주를 계속해서 또 풀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